일단 이제 짧은 기간 동안 프로젝트 하시느라고 다들 고생 너무 많으셨고, 특히 저희 소장님, 현웅님 이제 저희 6명 처음 첫 프로젝트 때부터 두 번째 프로젝트까지 이제 리드 해가지고 리더 역할 해주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 이제 다들 다른 조원분들도 밤늦게까지 잠 안 자고 고생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게 결과가 나온 것 같아서 마음이 좀 놓이네요. 집에 가서 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블루옥션 조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이제 발표 순서입니다. 프로젝트 소개, 그리고 멤버 소개 드리고, 플랜이랑 로드맵 보여드리고, 사용 기술 보여드리고, 아키텍처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주요 기능, 데이터베이스 설계, 그리고 뷰 설계, 주요 코드, 그리고 각자 주요했던 코드들을 설명드리고, 저희가 프로젝트 하면서 겪었던 이슈들을 한번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연 영상, Q&A 순서로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프로젝트 소개입니다. 저희 블루옥션은 수산물 오픈마켓 플랫폼이고, 최근 일본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구매의 심리가 위축된 현 상황에서 소비자들에게 수산물의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 선택을 위한 플랫폼입니다. 수산물 이제 관계업자들도 힘내시라고 만든 플랫폼이고요. 사실 블루옥션인데 왜 BLEU인지 궁금해하시는 분 많을 텐데, 도메인이 이미 블루옥션이 있어서 네, 불어로 BLEU라고 해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팀원 소개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비공간 현욱님이 팀장님이고, 승현님, 기현님, 성준님 이렇게 각각 백엔드와 프론트 담당해주셨고, 그리고 나연님이랑 저가 진행을 했습니다. 프로젝트 기간은 다음과 같고, 저희는 이제 플랜을 이제 설계하고 1차 개발하고 테스트 보안 거쳐서 2차 개발, 그리고 테스트 보안하고 이제 서버에 배포하는 것까지 진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프로젝트 로드맵인데요. 저희는 이제 GitHub를 통해서 스케줄을 관리했고 다음과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사용 기술입니다. 프론트엔드 같은 경우는 리액트, 부트스트랩, 다음과 보이는 것처럼 사용을 했고, 엔진엑스를 통해서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를 연결해서 사용했습니다. 백엔드는 이제 스프링 시큐리티랑 JPA, 스프링 부트 기반으로 작동했고요. 툴 같은 경우는 GitHub, 슬랙, 인텔리제이 VS 코드들을 사용했고, API 테스트용으로는 포스트맨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인프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네이버 클라우드 위에서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도커와 젠킨스를 통해서 자동 CI/CD를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외부 API로는 결제 기능을 위한 아이포트와 그리고 챗봇을 위한 클로바, 그리고 카카오 로그인을 위한 카카오 디벨로퍼스를 이용했고, 여기 왼쪽에 보이는 거는 이제 핸즈온 테이블이라는 건데, 저희가 이제 시스 페이지를 작업할 때 썼던 외부 API 및 외부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입니다. 웹 기반의 스프레드 시트 그리고 데이터 그리드를 구현하기 위해서 자바스크립트랑 이제 HTML5 기반의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인데, 이 기능을 이제 사용해서 저희가 이제 화면상 엑셀과 유사한 테이블을 손쉽게 구현할 수 있게 됐고,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시연 영상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작업했던 이제 아키텍처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한 서버에 젠킨스랑 그리고 프론트, 백엔드를 각각 이제 도커 컨테이너로 운영을 했습니다. 도커 컨테이너를 통해서 시스템에 이제 안정적으로 굴러갈 수 있게 하는 걸 이제 도모를 했고, 엔진엑스를 통해서 클라이언트 요청이 오면 백엔드로 보내서 해당 로직을 처리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젠킨스와 이제 GitHub 웹훅을 통해서 안전하고 관리하기 쉬운 CI/CD를 구축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젠킨스에 이제 프리스타일이 있고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여러 단계의 작업을 이제 연속적으로 실행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거를 구축을 했습니다. 각 단계에서 필요한 자동화 작업을 미리 스크립트에 설정을 해서 개발과 배포를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건 제가 작업했던 스크립트고요. 오른쪽에는 저희가 이제 각 단계별로 성공과 실패를 나눌 수 있는 거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러한 인프라 위에 저희가 어떤 기능을 핵심으로 잡고 진행을 할 것인가 얘기를 했을 때 다음과 같은 이제 6개를 먼저 얘기를 했었는데, 그 밑에 있는 건 저희가 각 이제 기능들을 했을 때 포인트가 될 부분들을 조금 정리를 해본 겁니다. 주문 같은 경우는 이제 컨트롤 프로스 패턴을 통해서 부모 컴포넌트가 이제 자식 컴포넌트 동작을 제어할 수 있게 돼서 데이터나 동작을 좀 더 수월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결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API를 사용해서 카카오페이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시세 페이지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던 핸즈온 테이블을 이용해서 품목별 평균 시세 및 합계 조회가 가능하도록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원이랑 가게 CRUD 같은 경우는 저희가 JWT를 통해서 이제 세션을 유지할 필요 없이 상태를 관리하는 데 용이할 수 있도록 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처음엔 세션으로 했다가 각종 에러를 이제 맞닥뜨리게 되면서 이제 JWT로 이제 바꾸게 되었는데, 이 이제 이슈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추후 프로젝트 이슈라는 이제 PPT 페이지에서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큐리티나 이제 크립트 패스워드 인코드 같은 경우는 이제 암호를 안전할 수 있게 저장하기 위해서 사용을 했고, 리뷰 답글 같은 경우는 보시는 바와 같이 무한 스크롤링, CRUD, 그리고 리뷰에 대한 답글 CRUD, 그리고 AI 챗봇 같은 경우는 이제 멘토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게 원래 처음에 소상공인을 위한 전화 주문이었는데, 그 AI 콜 같은 경우는 사업자 등록을 필수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행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고, 그래서 멘토님들이 제안해 주신 대로 AI 챗봇으로 차선 체크를 해서 이용을 했습니다. 클로바 챗봇 API를 이용했고요. 웹소켓 설정을 통해서 이제 실시간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도록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기현님이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부터는 ERD 관련해서는 제가 설명을 시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ERD는 총 11개고, ERD에서 나온 테이블 수는 총 11개고요. 이제 공지사항 첨부 파일, 결제, 주문 메뉴, 리뷰, 가게, 회원, 그리고 답글, 가게별 품목 당일시가 테이블까지 있습니다. 원래는 이거보다 더 많았지만 이제 저희가 의욕도 넘치고 그랬었고, 이제 시간 조절을 하다 보니까 이제 주요 기능을 제외한 테이블들은 날려가지고 총 ERD 상에는 그려진 게 이제 테이블 수는 11개로 그려졌습니다. 이거는 이제 넘어가서 이제 다음은 이제 API 명세서입니다. API 명세서는 저희가 이제 VO, 그러니까 도메인별로 이제 어떤 HTTP 메서드를 이용해서 요청을 보내고, 어떤 헤더를 이용해서 헤더 값을 설정해서 보내고, 컨텐트 타입은 어떤 걸로 지정할 것인지 이런 거를 정리해 놓은 거고요. 이거는 이제 상세하게는 이제 보여드리기가 시간 관계상 힘들고,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한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뷰 설계 관련인데요. 뷰 설계 초안 같은 경우에는 피그마를 이용해서 작성을 했고, 저희는 이제 프론트랑 백을 나눠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프론트 담당자분들이 이제 피그마를 초안을 담당을 해주셨고, 저희 UI는 이걸 토대로 기준을 잡아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벤치마킹한 사이트 중에 이제 인어 규주 해적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수산물 이제 오픈마켓 사이트인데요. 이게 거의 그쪽 업계에서는 이제 탑 티어라고 해서 이거를 참조를 해서 벤치마킹을 기준을 삼았습니다. 이게 보이시는 게 이제 메인 페이지인데요. 이제 저희가 이제 수산물 업자분들 사진을 넣었어야 되는데, 이제 아무래도 저작권이나 초상권 문제 때문에 이제 AI 이미지를 이용해서 생성을 부탁해서 이제 사용을 했고요. 그래가지고 보시면 외국인 분들이 사시미를 들고 있기도 하고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위에는 이제 이달의 수산물이라고 해서 이제 삼치나 수산물 종류를 이제 골라서 추천을 해주는 캐러셀을 넣었고요. 이제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시연 영상을 보시면 이제 자동으로 시간이 지날 때마다 추천되는 수산물의 이미지가 달라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의 시세 테이블인데, UI가 이게 시트적으로 이제 사용자 편의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저희가 이제 시세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외부 API를 이용해서 데이터들을 넣으려고 했는데 이게 찾아보니까 이제 오픈되어 있는 데이터 중에는 그렇게 많은 양의 데이터가 찾기가 쉽지 않았고 이제 돈을 받는 경우가 많았어가지고 저희가 벤치마킹하는 사이트의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나 찾아보니까 그쪽도 이제 날짜별로 그 수산물 업자들한테 가게 상인들한테 이제 품목 등록을 받아가지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평균을 내서 시세를 제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도 그거를 토대로 기준을 잡아서 이제 상인 회원들이 이제 품목을 등록할 수 있게 하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데이터를 조회해서 이제 시세를 볼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컬럼별로 이제 구분값이 되는 컬럼들은 모두 필터 기능을 적용을 해서 이제 정렬이나 오름차순 정렬, 내림차순 정렬도 가능하고 이제 저 필터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더 상세하게 조절을 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시연 영상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화면은 리뷰 화면인데요. 시장 디테일 페이지에 들어가면 있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시장 디테일 페이지에 보면은 리뷰랑 메뉴랑 가게 정보랑 이렇게 탭을 골라서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보는 화면 같은 경우는 리뷰인데요. 첨부 파일을 첨부해서도 작성이 가능하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가게들의 점수를 별점이 아니라 식상하다고 생각해서 신선도라는 거를 한번 도입을 해서 표현을 해보자고 했고 그래서 이제 맨 왼쪽에 있는 그림이 이제 썩은 생선 사진인데요. 그래가지고 이 경우에는 제일 낮은 점수를 주는 거고 맨 오른쪽에 있는 고래 그림이 이제 제일 높은 점수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 봉세아님 이름으로 이제 댓글이 남겨져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좀 안 좋은 일을 당하신 것 같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남이 남긴 댓글은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고 밑에 답글 버튼을 누르면 또 거기에 대해서 답글을 달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은 마이 페이지인데 이 마이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즈니스 계정에 대한 마이 페이지의 뷰이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관리를 할 수 있는 메뉴 항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차이가 있으나 UI적인 환경에서는 별도의 이제 다른 차이점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이따가 시연 영상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코드입니다. 이 주요 코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각자 담당했던 기능 중에서 이제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기능들을 코드로 리뷰하기로 했는데요. 그래서 각자 담당자 분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 외부 API를 사용해서 사용을 했던 거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여기에서 지정해주는 조건에 맞춰서 컬럼을 지정할 수 있고 필터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CSS나 이런 것들도 여기에서 설정한 대로 지정을 해줘야지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보여드렸고요. 이 핸드선 테이블 API를 사용함으로써 저희가 이제 비교적 이제 복잡하다면 복잡할 수도 있는 그런 계산식을 따로 만들 필요 없이 상대적으로 손쉽게 원하는 정보만을 평균을 내고 합계 금액을 도출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시큐리티 컴피그 관련 설정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 제가 담당한 게 아닌데 지금 저희 조장님이 담당하신 건데 이제 예비군을 가셨기 때문에 제가 대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로스 오리진 리소스 쉐어링 구성을 관리하는 빈을 주입하도록 하였고 시큐리티 필터 체인으로 HTTP 보안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화된 테스트 환경과 토큰 비활성화로 사용자 편의성을 위해 CSRF 보안을 비활성화 설정을 하였고 비밀번호 인코딩을 담당하는 패스워드 인코더 빈을 생성하고 반환하도록 구현을 하였습니다. 로그아웃 관련 보안 구성은 비활성화로 처리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현웅님께서 맡아주셨는데요. 제목이 페이 컨트롤러인 걸 봐서 이제 결제 API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도 많은 분들이 사용했었던 아임포트 REST API를 사용했고요. 그래서 REST API 키와 REST API 시크릿 키 값을 받고 호출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결과값을 카카오페이 결제 모듈을 사용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값을 리턴 받아가지고 저희가 결제 처리를 구현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신현우님께서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챗봇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네이버 클라우드 관계자분이 계시다면 사용자 설명서 너무 보기 힘들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챗봇 관련해서 진짜로 커스텀 API가 설명이 정말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찾는데 좀 난항을 개인적으로 겪었고 일단 1, 2, 3 같은 경우는 이제 진행했던 과정을 조금 추격해서 말씀드린 거고 4가 이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챗봇과 이제 API 게이트웨이 연동해서 이제 API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리퀘스트 헤더 또 이제 전달할 인증키 생성을 위해서 이제 시크릿 키인 시그니처를 생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화 질의를 이제 요청하기 위한 리퀘스트 바디 값을 생성해야 되는데 저는 이게 리퀘스트 바디 값 생성하는 거에 대한 설명이 진짜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뭐 검색 쿼리, 뭐 필터링 조건, 또한 이제 서비스에 전달할 이제 데이터를 파싱하는 과정이 저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어려웠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저한테는 주요 코드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제 HTTP를 저희는 이제 사용을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클라이언트랑 서버랑 이제 단방향 통신만을 이제 지원하기 때문에 소위 챗봇, 그러니까 채팅 기능을 이제 하기 위해서는 양방향과 실시간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웹소켓을 사용을 하는 것도 저희한테는 이제 중요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성준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주요 코드라고 생각한 부분은 지금 캡처가 잘못돼서 지금 이쪽에 그 코드가 아니긴 한데 그 주문할 때 모달창에 그 주문 목록 개수를 띄우는 겁니다. 그게 좀 저희 팀은 이제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을 경험해본 사람이 없어서 좀 이런 다른 팀들이 썼던 리덕스나 리코일 같은 라이브러리는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좀 전통적인 방법으로 이제 스테이트와 프로스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모든 페이지를 구성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좀 난관에 맞닥뜨렸는데 그 부모 컴포넌트에서 그 배열 객체로 악시오스를 통해서 받은 정보를 그 몇 개인지 모르는 불특정 다수의 자식 컴포넌트를 생성해서 뿌려줘야 되는데 그 문제는 그 자식 컴포넌트에 있는 그 주문 개수의 값을 바꾸면 다른 자식 컴포넌트에 있는 값도 수정이 되는 경우가 생겨서 새로 렌더링 되면서 그 경우를 조금 좀 해결해보고자 좀 이러저러 검색도 많이 해보고 했는데 아직 제가 원하는 그 방법은 딱히 나오는 것 같지가 않아서 이러저러 생각을 좀 해보다가 그냥 리액트에서 그 프로프를 던질 수 있는 거는 그냥 값만이 아니라 메소드도 던질 수 있다는 거를 좀 이렇게 알게 돼가지고 아예 그냥 메소드 자체를 던져서 부모 컴포넌트에 있는 메소드를 자식 컴포넌트에서 호출해서 그 오히려 자식 컴포넌트에서 부모 컴포넌트의 값을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을 아주 좀 기초적인 건데 저는 좀 인상 깊게 생각해가지고 주요 코드로 선정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이제 나연님 발표하겠습니다. 다음 주요 코드 send axios request 메서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send axios request 메서드는 지정된 URL로 HTTP 요청을 전송하는 기능을 제공했습니다. 이 메서드는 여러 세부 사항을 처리하며 이를 통해 보다 편리하게 서버와의 통신을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요청의 종류, get, post, put 등 요청 시간 제한, JWT 토큰을 통한 인증 여부 및 해당 토큰을 authorizaation 헤더에 담는 등의 작업이 이 메서드에서 처리됩니다. 특히 Axios config라는 객체 내에서 이러한 정보들이 관리되며 컨텐트 타입이 어플리케이션 JSON과 같은 특정 유형일 경우 서버로 보내기 전에 데이터를 JSON 문자열로 변환하는 처리를 포함했습니다. 이 과정은 Axios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구현되며 이 라이브러리는 HTTP 요청의 실행을 단순화하고 효율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서버로부터의 응답 처리도 성공적인 응답의 경우 success callback 함수가 호출되어 적절한 후속 처리가 이루어지고 오류 상황에서는 error callback 함수를 통해
오류가 적절히 처리됩니다. 결과적으로 샌드 악시오스 리퀘스트 메서드는 서버의 통신을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며 코드의 재사용성을 높여주고 유지 보수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개발 작업의 효율성을 향상시켰습니다. 다음 주요 코드는 승희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주요 기능 중 하나인 주문과 관련된 컨트롤러입니다. 구매자와 판매자의 입장에서 주문과 주문 메뉴를 확인하기 위한 가게별, 회원별, 또 주문 번호별 코드입니다. 로그인한 유저의 회원 번호를 기준으로 테이블 간 연관관계를 따지며 작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더를 검색하기 위해선 멤버, 가게, 메뉴, 주문 메뉴, 오더 순으로 연관관계를 따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주요 코드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는 프로젝트 이슈입니다. 저희 첫 번째로는 객체간 매핑 문제가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테이블을 구성하려고 하다 보니 이제 부족한 컬럼과 관계 설정으로 인해 우측에 보이는 것과 같이 타고 들어가는 쿼리문을 작성하여 필요한 데이터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또 저희 매핑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고요. 다음은 권한 인증 관련 이슈입니다. 초기에는 HTTP 세션으로 사용해서 이제 권한 인증을 시도했었는데 이게 서로 다른 스코프 단위에서 엔티티를 사용하고 관리하려다 보니 스택 오버플로우가 발생을 했고 또 순환 참조 문제가 발생을 해서 저희가 해결 방안으로 JWT 인증 방식으로 인증 방식을 변경하였습니다. 서버의 세션을 사용하지 않는 인증 방식을 통해서 이제 서버의 세션에 보관하는 데이터가 줄어 서버 부하 및 순환 참조, 스택 오버플로우 에러 발생 가능성도 감소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버 클라이언트가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작동을 하게 되어서 보안 및 확장성 측면에서도 유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시연 영상 보시고 Q&A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루 옵션 시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로그인 페이지입니다. 일반 회원으로 로그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메인 페이지입니다. 메인에는 6개의 상점을 띄워줍니다. 상단 중앙에는 캐러셀을 띄워 이 달의 생선을 추천해줍니다. 다음은 시장 페이지입니다. 무한 스크롤을 적용하여 등록된 시장 리스트를 보여줍니다. 페이지 하단에 도달하면 새로운 목록을 불러옵니다. 가게 디테일 페이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게 디테일 페이지는 상세 정보, 메뉴, 리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메뉴바에서 메뉴를 구경하고 바로 주문을 넣을 수 있습니다. 주문 버튼을 클릭하면 모델 창이 뜨면서 주문 정보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리뷰입니다. 여러 장의 사진을 올릴 수 있고 오른쪽에 작은 사이즈로 표시하여 한눈에 볼 수 있게 구성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댓글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콘을 클릭해 사용자의 평가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리뷰 사진과 귀여운 고양이 사진을 올려보겠습니다. 등록이 성공하면 알림창이 뜨며 귀여운 고양이 사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지사항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관리자가 작성한 공지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 회원의 마이 페이지입니다. 회원 정보 수정 및 내 주문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이 오더에 들어가면 주문 정보를 볼 수 있고 주문 상세 보기를 하면 어떤 메뉴들을 주문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아웃 후 판매자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사이드바의 등록은 저희 팀의 주요 기능인 시세 페이지에 데이터가 되는 품목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품목을 선택 후 무게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사이즈가 측정됩니다. 금액 및 원산지를 입력 후 등록하면 시세 페이지에서 이렇게 등록된 모든 상점의 시세를 볼 수 있습니다. 시세 페이지입니다. 오늘의 시세 테이블을 통해 기준 날짜별, 품목별, 원산지별 등 모든 카테고리를 구분하여 시세를 볼 수 있습니다. 하단에서는 선택 항목의 평균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매 회원의 마이 페이지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메뉴 관리에서는 메뉴의 등록, 수정, 삭제가 가능합니다. 등록된 메뉴를 삭제해 보겠습니다. 주문 확인 탭에서는 나의 가게에 들어온 주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문 상세 보기를 클릭하면 해당 주문의 메뉴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이드바의 오늘의 방사능 탭은 지역별 바다의 방사능 오염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챗봇 기능을 통해 AI 챗봇과 대화하며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관리자 아이디로 로그인 해보겠습니다. 관리자의 마이 페이지에 들어가면 공지사항의 등록, 수정, 삭제가 가능합니다. 공지사항을 등록해 보겠습니다. 등록된 공지사항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공지사항 탭으로 가면 등록 및 수정한 공지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그아웃 후 회원가입을 해보겠습니다. 회원가입 페이지에는 사용자 정보를 받기 위한 폼이 있습니다. 회원 정보를 입력 후 라디오 버튼으로 회원 유형을 선택합니다. 방금 생성한 계정으로 로그인하는 것을 끝으로 블루 옥션 팀 시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시연이랑 설명은 다 마쳤고 이제 질문 있으시면은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되게 잘하셔가지고 그냥 궁금해서 그런데 네. 협업을 할 때 네. 어떤 좀 방법으로 사용하는 게 있는지 아니면 이제 어떻게 뭐
저희도 굳이 따진다면은 이제 에자일에서 스크럼 방법을 쓴 것 같고요. 이제 거의 이제 기스로 기본적으로 소통하면서 슬랙으로 이제 전달 사항 같은 거 공유를 하고 이제 거의 이제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바로바로 그날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고 어떻게 처리할지 정한 다음에 처리하는 식으로 했었습니다. 업무 분배는 이제 그냥 팀장님이 이제 PM으로서 이렇게 그냥 꾸리고 이런. 예, 맞습니다. 업무 분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의를 통해서 여기 없으신 예비군 가신 팀장님께서 이제 적극적으로 리드해서 처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네. 질문이라기보다도 그냥 설명 듣다가 떠오른 게 하나가 있어가지고 그냥 얘기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시세가 이렇게 그냥 테이블 형태로 이렇게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 단화 사이트 같은 데 보면 최저가를 공개해가지고 네. 그래서 그래프가 있었는데 그래프를 왜 못 해보셨는지. 그래프를 원래 좀 도전을 해보려다가 저희가 테이블이랑 기능을 너무 많이 설계를 해놔가지고 이것저것 처리를 하느라고 시세 기능만 일단 구현하는 데 집중을 하고 다른 거를 처리해가지고 시간이 모자라서 못했는데 이거 끝나고도 이제 계속 유지보수 할 거라 가지고 그때 이제 시세 차트 기능을 한번 넣어볼 생각입니다. 그럼 이제 질문이 없으신 것 같으니까 저희 소감을 말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부터 소감을 말씀드리면은 일단 프로젝트 기간이 생각보다 너무 짧았어가지고 너무 시간이 부족해서 밤잠을 줄이면서 해가지고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원분들이랑 적극적으로 리드해주신 팀장님 감사드리고 너무 저희 7기 분들도 다들 피곤해 보이시는데 그동안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 와서 컴퓨터를 처음 시작하면서 코드 보는 게 조금 막막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 프로젝트를 하면서 서로 다른 사람 코드도 봐주고 내 것도 물어가면서 많이 익숙해지고 좀 무서웠던 게 사라진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다들 고생하셨고 감사합니다. 1차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부족한 점을 많이 찾을 수 있었고 또 공부할 수 있어서 값진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엄지현 강사님 그동안 감사드렸고 7기 분들도 감사드렸습니다. 저희는 이따가 회 먹으러 가겠습니다. 프로젝트 처음 시작할 때는 이게 배울 게 많아가지고 좀 부담스러워가지고 좀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오히려 조금 시간이 조금 더 있어서 조금 더 배울 수 있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여러분들 모두 지금 굉장히 피곤한데 여러분들도 저 못지않게 피곤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3주라는 짧은 시간 동안 리트를 처음 접하면서 많이 어렵기도 했지만 그만큼 성취감도 많이 느껴서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팀원들과 많은 소통을 하면서 배워가는 게 많아서 좀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